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뭐 어릴 때죠, 그죠? 어릴 때는 누구나 다 그랬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시골에 살았는데 그 집 근처에 고구마밭, 감자밭, 보리밭 뭐 이런 밭들이 있었어요. 이제 가을이 돼서 그 감자를 캐고 고구마를 캐고 이제 그 주인이 땅 주인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고구마를 다 수확하고 감자를 다 수확하죠, 그죠? 그러면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양반들이 감자와 고구마를 다 수확하고 나서 다시 그 땅을 파보면은 그 남아있는 채 수확하지 말고 않고 남아있는 소위 말해서 그 부스러기들이 이삭 같은 것이 남아있었어요. 집 근처에 보리밭도 있었는데, 보리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밭에 이렇게 쭉 그 밭을 베가지고 그 보리를 다 수확하고 나면은, 그야말로 그 보리가 쌍쌍하게 다 사라지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잘 살펴보면은, 거기에 떨어진 보리 알갱이들이, 소위 이삭들이 잔뜩 놓여져 있었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땅 주인이 농부가 다 수확을 끝내고 나서, 나머지 그 밭에 찾아가서, 농부가 남기고 간 이삭을 주워가기도 했었죠. 예전에는 누구나 다 못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 주인인 농부가 일부러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도 일부러 좀 떨어뜨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보는 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삭줍기라 그러죠. 이삭줍기. 그러니까 떨어져 추수를 다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그야말로 알갱이들을 소위 부스러기들을 집어가는 일을 우리가 이삭줍기라 그럽니다. 오늘 제가 강의 제목을 이삭줍기로 배부르나, 이삭줍기 하면 배부르나 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죠? 이삭죽기 하면은 배부르나? 왜 이래? 이삭죽기 하면은 배부르나 하는 이유가 뭐냐니, 그렇게 쓴 이유가 뭐냐니까, 쓴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죠? 이삭을 주는다 그래가지고 돈이 되느냐는 거죠. 그죠? 이삭죽기라고 해서 돈이 되느냐? 그건 그야말로 참 부스러기 줍는 일인데, 그죠? 부스러기 주는 일인데, 이 부스러기 주어가지고 무슨 돈이 되나? 안 그렇습니까? 돈이 되려 그러면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해야지. 그 추수가 끝난 다음에 남이 추수하고 남은 걸 갖다가 찌끄레기들을 가져가는 게 무슨 돈이 되냐?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2,600구까지 쳐박혔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야금야금 조금씩 반등해가지고 결국은 2,639까지 마감됐으니까 아침에 한 50포인트 하락했다가 그죠? 그래도 한 29포인트, 한 30포인트 하락했으니까 그 사이에 한 30포인트 정도의 플러스 한 상승폭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사실은 오늘 그 정권방송에서 무슨 소리 하나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개통되기 전에 정권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라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질 텐데 개장 초반에 매수해가지고 기다리면은 저점 매수하면은 수익이 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오늘 아침에 간밤에 미국 시장이 뭐 엉망됐으니까 뭐 나스닥 지수가 그 다우 지수가 한 900포인트 빠지고 나스닥 한 500포인트 빠지고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오늘 아침에 개장가는 많이 폭락할 거는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였고요. 그럴 때 주가가 왕창 빠졌을 때 아침에 저점 매수로 가져갔다면 뭐 수익이 났겠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이삭죽기 아니야. 추세가 하락세로 가고 있는데, 마치 가고 있는데, 지금 저점 매수로 덤벼가지고 될 일이냐?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가 반등하면 어쩔까 고민스러운데, 살까 팔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은 마치 가고 있다. 별볼이 없다. 별볼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주식 비중을 어떻게 하라고요?
줄이시라. 그죠? 그리고 어차피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하면 이 파동이 끝나고 나면은 아직은 파동이 안 끝났지만 지금이 4번 파동이지만 파동이 끝나고 나서 4가 하파가 끝나고 5파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반등세가 나타나고 반등이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테니 그때 가서 매수하는 것이 지금 바닥을 찾아가지고 추세가 맛이 가고 있는데 뭡니까? 매수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죠?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 죽기 한다 그래가지고 이삭 죽기 앞에다 배도 부르지 않고요.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슬픕니다. 남이 버린 거. 그죠? 못 사는 사람들 먹으라고 남겨놓은 이삭을 줍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걸 배가 부르겠냐. 그러니까 이삭 죽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추세를 따라가시라. 지금의 추세는 하락세이고 일목균형표대로 말씀드리면은 주가가 구름 밑으로 떨어졌고 우행스팬도 맛이 갔고 파동으로 말하더라도 4번 파동에서 아래쪽 추세선을 무너뜨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상승세가 이어지려고 그러면 아직 멀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5번 파동이다. 그러니까 5번 파동을 대하는 문제됩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주식에서 빠져나와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5번 파동이 끝나고 돌아설 때를 기다려가지고 그때 매수 찬스를 노리는 게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각 증권사에서 발간한 레포트를 쭉 보니까 IBK 증권에서요. IBK에서 2,400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글자가 오늘 똘똘 왜 안 되죠? 2,400 운운하더라고요. 2,400.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더 떨어져가지고 과거에 뭡니까? 수익률, 미국의 경우에 수익률이 역전되었을 때, 그죠? 수익률 역전되었을 때,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한 11%까지 빠지더라, 평균적으로. 그래서 2006, 우리가 고점 대비해가지고, 현 수준에서 수익률, 장당의 금리가 역전되었으니까, 역전되면서 주가가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고려해 본다면, 지금보다 한 10몇 프로 더 떨어져가지고, 2,400도 각오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증권사 레포트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증권사 레포트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든 간에 상당히 그야말로 증권사라 그러면 어떻게 하든 간에 올라가는 쪽으로 주장하는 애들인데 어떻게 하든 간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실적이 어떻고 경기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계속 올라간다고. 왜냐면 증권사에서는 주가가 올라가야 돈을 버는 애들이기 보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올라가는 쪽으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레포트들이 전부 다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어요. 상승하는 쪽으로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고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증권사 레포트조차가 2,400을 말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겠냐. 그죠? 심각한 상황이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든 간에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대는 그죠? 현실은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이 우리의 신념과 달리 주가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상승세로 올라가가지고 정말 우리의 신념은 떨어질 거 보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는 바람에 좀 더 괜히 틀렸다라고 하는 현실과 신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기운은 사라지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지금이 4번 파동이고 하락세가 남았다 하는 생각대로 주가가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주식 비중을 줄여 가시자 하는 말씀을 거듭 주장하고자 합니다. 자, 이게 오늘 사실 모두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오늘 주가 큰 폭으로 떨어졌으니까, 그죠? 큰 폭으로 떨어졌으니까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외국인들 강력한 매도세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오늘 펜이 잘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오늘 6천억 좀 팔았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도 소위 2,400 팔면서 소위 쌍거리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수로는 개인들이 오늘 코스닥하고 그래서 샀습니다만은 이게 다 제가 보기에는 뭡니까? 추세를 거슬러 가는 일종의 이삭죽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제 왕창 빠졌으니까 오늘 왕창 빠졌으니까 내일에 올라가겠지. 아니면 아침에 개장초 왕창 빠지면은 장중에 올라가겠지. 이게 다 뭐라 그럴까? 참 헛똑똑한 거죠. 헛똑똑. 그러니까 이삭죽기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가총액 상여금들 다 떨어졌으니까 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고요.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보이십니까?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원 올라가지고 126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126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뭐 이런 파이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폭등하고 있고요. 주가는 폭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 지수도 엉망진창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죠? 전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농수산물,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해야 되는, 그죠? 밀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우크라이나에서도 옥수수 기름을 또 이게 많이 수출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옥수수 기름을 대신해서 이제 소위 인도네시아가 이제 식물성 팜 우유를 수출 금지한다 할 정도로 또 기름마저, 식용유마저 모자라고 온 천지가 유가는 유가대로 식용유는 식용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식량은 식량대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금리, 전쟁, 환율, 그야말로 온 천지가 사면초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수적으로 바닥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오늘 시장 움직임 차트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차트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차트 보다시피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오늘따라 시장 분위기는 그 삼각형 트라이앵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삼각형에서 결국은 이 추세선을, 아무리 추세선을 이렇게 긋고 이렇게 잘 그어도 결국은 추세선 밑으로 내려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죠? 추세선 밑으로 내려온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구름에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이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쭉 추세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지구로서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상황 같으면은, 그죠? 현재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 같으면은 결국은 미련을 버리고, 소위 말해서 미련을 버리고 현실을, 이게 현실이죠. 이제.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현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하나 보여드리면서 트라이앵글이 나타난 다음에, 그죠? 삼각형이 나타난 다음에 이게 완성되고 나면은 위나 아래쪽에는 지지선, 저항선이 무너지고 나면은 하락 추세, 다시 말해서 기존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게, 이게 어떤 제목이 책입니다, 책. 이 책 표지를 제가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오브 스탁 트렌드라는 책이고요. 그러니까 로버트 에드워드하고 존 매지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소위 기술적 분석 관련 책인데, 이 책이 언제 발간됐느냐 하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잘 보이시게 해놨죠. 퍼스트 에디션 몇 년도가 돼 있죠? 보이십니까? 1948년도입니다. 1948년도. 그러니까 첫 번째 1차가 1948년도에 발간된,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50년 잡고 70 몇 년 전에 발간된 기술적 분석 책이죠. 그죠? 이 기술적 분석 책에 트라이앵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트라이앵글. 이게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네요. 자, 이 책을 제가 복사해가지고 스캔을 뜬 건데요. 스캔을 뜬 건 약간 비뚤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림상으로 봐서, 그렇죠? 요게 트라이앵글입니다. 이게 삼각형입니다. 그죠? 삼각형이 이전의 추세가 상승세죠. 그죠? 그러니까 삼각형 추세가 난 다음에 뭡니까? 다시 기존의 상승세가 있어요. 기존 추세가 상승이었으니까 삼각형이 끝난 다음에 다시 기존 추세 그대로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 하는 게 책에 나오는 1948년도에 발간된 책에서도 이렇게 삼각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죠?
삼각형. 그러니까 그러니 이게 그야말로 과거의 움직임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기술적 분석인데, 결국은 현재 아까 그 삼각형은,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삼각형은 추세가 그죠? 추세가 상승하다가 삼각형이 나타났고, 따라서 끝난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것이 그 책의 교과서였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에서 만나고 있는 삼각형은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추세가 하락세였으니까, 이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술적 분석에서 소위 목표가를 계산할 수가 있죠. 목표가. 그죠? 목표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삼각형의 경우에는 이 삼각형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만큼을 이렇게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이 두꺼운 부분이 대개 한 200포인트 되거든요. 그죠? 여기 2591이고 여기가 2700점 내려가 한 2700 얼마니까 대략 한 200포인트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00포인트를 더 뺀다면 뭐가 됩니까? 2639에서 200포인트 되면 2430원저리가 삼각형을 말해서 뭡니까? 목표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IBK 전고사에서 지수 2400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삼각형으로 이야기한다면 소위 기술적 분석으로 말하더라도 결코 엉터리 같은 이야기는 아니다. 뭐 2400이 될지 2500이 될지 목표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2400까지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상이란 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죠? 우리는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꿈에도 생각 못 했죠. 그러니까 뭐 전혀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2400까지 간다 안 간다라고 단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만큼 현재 분위기는 별로 좋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00% 양보해서 현재의 주가는 구름 밑으로 떨어지고 다시 갭마저 만들어졌고 후행스팬 떨어졌고 구름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확연하게 하락세다 하는 이야기고요.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단계 다 끝났고 상승해서 하락세로 돌아선 단계, 마지막 단계가 얘가 구름 밖으로 뛰쳐나오는 단계만 있으면은 모든 게 6단계가 다 끝나는데, 지금 간당간당하죠. 그죠?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뭐 내일이건 모레건 간에 얘가 밖으로 뛰쳐나가면은 이제 추세가 상승세에서 얘도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달러대 원화 환율은 계속 주장합니다만은 이 뭡니까? 1250원 중요한 레벨에서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뭐 우리나라 달러대 원화 환율, 우리나라 원화 환율 하락폭, 소위 원화의 절하폭이 뭐 급격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주가가 오늘은 빵 날아가지고 얼마? 1266원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렇죠. 1266원까지 날아갔습니다. 위에 없습니다. 저항선이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게 과거의 고점이 어디였냐라는 건데요. 1250원, 1244원 이 고점이 있는데, 이 넘어가는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항선이 어디입니까? 여기에 있죠. 1296원이 뭡니까? 저항선입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봐서는 1296원이 저항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은 1296원가 저항선. 고전의 저항선은 그 전에 한번 만드는 게 1280원 정도 될 때 저항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죠? 1280원. 이 근처가 전에도 저항선이었는데, 1250원 정도에 40원대에서 저항선이었는데, 이거 넘어갔잖아, 오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넥스트가 1280원, 그 다음에는 1290 몇 원, 1300원까지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룸이 있다. 시장은 더욱더, 주식시장은 더욱더 환율이 올라가는 만큼 주식시장은 더욱더 아래쪽으로 처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 보다시피 계속 날아가고 있고요. 해외 시장에서 뭡니까? 엔화는 129를 다시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올라가려고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엔화 위에 하나 어제 약간 주춤거리긴 합니다만은 보다시피 최근 들어서 급격한 절하폭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뭐 이런 걸 볼 때 우리나라 달러대 원화 환율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달러대 원화 환율이 결코 상승 추세라고 하락 추세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해외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디였지?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전히 하락세죠, 그죠? 하락세.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 마찬가지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그렇죠? 하락세. 그 다음에 상하 지수는 뭐 주가가 빠지니까 관리들이 가끔 가서 소위 투자자들을 달래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뭐 그래봤자 소용이 없죠. 베이징도 문 걸어 잠그고 봉쇄됐고 상하이도 봉쇄됐고 뭐 이런 파이니까 소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시장이 뭐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유가, 그죠? 유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는 공급 요인이 유가를 오래 들었다면 지금은 수요가 부족할 것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고 있고 어제 약간 되겠습니다만은 구름 밑에서 그 다음에 후행스핀의 정을 받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것은 구름 받고 나왔다가 구름에 들어가 안 들어가 테스트 해보는 눌림목 과정에 불과하고 눌림목을 거친 다음에는 어차피 다시 아래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말입니다. 금도 마찬가지고 금도 현재 구름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죠? 후행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업비트,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었는데 다시 CCI를 볼 때 여기서 다시 매수 신호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했더라도 여기서 다시 매도로 돌았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현재로 봐서는 산 물량만큼을 그대로 다 팔아서 제로 상태로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정말 난감합니다. 더구나 어제하고 오늘하고 어제하고 크게 볼까요? 어제의 종가하고요. 오늘의 고가하고 그 사이에 이만큼의 뭐가 생겼습니까? 갭이 생기죠. 갭. 그죠? 갭이 생겼죠. 따라서 갭이 생기면은 사람들은 갭이 생겼으니까 갭을 메우러 간다라고 말하는데 갭이 메워지면은 다행입니다만은 갭이 메워지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중간쯤 왔다가 갭을 못 메우면 어떻게 되나? 다시 한번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이 갭은 오히려 뭐로 작용할 거냐니까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선으로. 그죠? 그러니까 갭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갭을 메우러 돌아서겠구나가 아니고 갭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갭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갭 돌아서겠거니라고 반등을 기대하고 이삭 죽기는 하지 마시라. 이삭 죽기 하는 것들 같은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라. 반등한다면 어째 됩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평소에 착한 일 한가 보다 라고 물량을 줄여가는 일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안 하는 이유가 그죠? 제가 유튜브를 안 하는 이유가 그 엉터리 같은 댓글 보기 싫어가지고 정말 그 엉터리 같은 댓글, 엉터리 같은 악플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그거 안 보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모르겠는데 뭐 그건 안 보려고 합니다만은 크롬인지 뭔지 그 웹브라우저를 켜니까 제 구글로 아이디를 로그인하니까 어놈이 저한테 댓글 단계 이 구글에서 바로 빵 뜨더라고요. 크롬에서 바로 빵 뜨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유튜브를 가지 않더라도 저절로 댓글을 제가 할 수 없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댓글에 뭐라 써놨냐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게 그만둔 지 그러니까 뭡니까? 유튜브를 그만둔 지 오래됐을 때, 그러니까 한 달 전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 양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니까 당신의 이론은 당신의 일리어트 파동이 뭐가 아니라 당신은 비관론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당신은 단순하게 비관론자인 걸 갖다가 그럴싸하게 엘리어트 파동이고 일목균형표를 이용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당신은 결국은 비관론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자기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떨어진다 조심해라 보수적으로 태도하라 이러니까 이제 꼴보기 싫었던지 그렇든지 당신은 비관론자다라고 악플을 달고는 도망갔던데 근데 좋아 비관론자든 뭐든 간에 그래서 그 댓글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한 놈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나 주가 떨어진 사람에다가 욕하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답답하냐 이놈아 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기관론자라고요? 정말의 말씀입니다. 주가가 내리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실은 주가가 떨어지게 보이는 듯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뭐, 파동이고, 일목이고, 추세선이고, 그거 다 모르겠다. 그거 다 잊어버려. 다 부얼시시 엉터리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뭡니까? 삼각형. 무너지면은 뭡니까? 하락세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또 할 이야기 있죠. 뭡니까? 지안이 왔어. 안녕하세요. 그래. 가, 이제. 그래, 좀 이따 할아버지 갈게. 예. 자, 그래서 지금은 또 오늘 또 할 말이겠죠. 그 중에 하나 뭡니까?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지금 주식을 떨어질 거 말하는 게 엘리오트가 어떻고, 글씨가 잘 안 써집니다. 그죠? 그래, 고마워. 자, 엘리오트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일목이 어떻고, 그죠? 세 번째로 뭡니까? 추세선이 어떻고, 그죠? 네 번째로 어제 한 이야기는 뭡니까? 트라이앵글 이야기죠, 그죠? 근데 다섯 번째 오늘 할 이야기는 뭐죠? 아까 IBK 증권에서 수익률 역전되면은 빠진다. 우리 이야기했죠.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는 장단기 수익률 곡선이 역전될 경우에 결국은 시장은 맛이 가더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간에 시장은 아무래도 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손자입니다. 손자. 예, 이상의 날자님. 혼자 자주 옵니다. 집에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뻑하면 놀러 옵니다. 예. 자, 그래서 시장은 별거 없다. 지수는 크게 여전히 별거 없다는 내용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손자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종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